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인데도 눈이 먼저 떠집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이제는 몸이 먼저 압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걸요. 부엌 불을 켭니다. 낡은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다 켜집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오래된 것들입니다.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이 아침의 공기까지도요. 쌀을 씻고 국을 올립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가 이 집의 하루를 깨웁니다. 나는 늘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주무십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잔소리가 될까봐요. 그냥 상에 밥을 올려두면 알아서 드시겠죠. 밥상을 차리고 나면 나는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따뜻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식어있는 느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25년 된 아파트 단지. 같은 모양의 창문들. 비슷한 시간에 불이 켜지고 비슷한 시간에 꺼집니다. 평일 낮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까지 크게 들립니다. 커피를 마시다 말고 휴대전화를 듭니다. 알림은 없습니다. 그래도 눌러봅니다. 혹시나 해서요. 아들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1번, 2번. 받지 않습니다. 아, 바쁘겠지. 혼잣말처럼 말해봅니다. 누군가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전화가 끊깁니다. 통화 기록만 남습니다. 문자를 쓸까 하다가 그만둡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는 또 누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요. 남편이 부엌으로 나옵니다. 상에 차려진 밥을 봅니다. 밥 다 됐어? 네. 국은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없는 말이니까요. 남편은 밥을 먹고 신문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요. 손이 조금 떨립니다.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미룹니다. 나중에 가면 되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연락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나는 집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처럼요. 가끔은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늘 있는 물건 같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괜찮다는 말을 나는 참 자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습관처럼요. 아침에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나는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합니다. 국 데워 놓을게요. 그 말엔 묻는 말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처럼요.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 말이 처음엔 편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나를 가두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엄마니까, 여자니까. 그 말들 사이에서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목소리는 바쁩니다.
미안한 기색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처럼 말합니다. 주말에요? 응. 잠깐만이면 돼. 나는 달력을 봅니다. 별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래. 데려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조금 늦게 생각합니다. 내 주말은 언제부터 당연히 비어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하고요. 며칠 뒤엔 명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 이번엔 음식 좀 많이 해야겠어. 나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야지. 웃으면서 말했지만 마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니까요. 요즘 들어 몸이 자주 어지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집니다. 병원 예약을 해놓고도 전날 밤에 취소합니다.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누가 들으면 참 의젓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남편, 아들, 손주, 집안일. 그 사이에 나는 늘 마지막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누가 불편해질까 하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대신 나를 조금씩 닳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지쳐있지만 하루를 잘 보냈다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잘 지냈으니까 이 말로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책임감으로 시작된 하루가 불만으로 스쳤다가 다시 체념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괜찮다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 안쪽에만 조용히 쌓아둡니다. 언젠가는 그 말의 뜻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만 남긴 채요. 그날은 내가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했죠.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손끝이 저리고요. 컵을 잡는데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밥은 했습니다. 국도 데웠습니다. 남편은 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잠을 좀 설쳤나 봐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방식이니까요.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걸로 끝입니다. 점심 무렵 나는 결국 병원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겁을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오늘 병원 좀 가야 해서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목소리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끝나고 전화할게. 아, 그래. 알겠다. 끊긴 전화. 짧은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끝나고 전화한다는 말은 대부분 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탈까 하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내 얼굴인데도요. 병원은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고 대기실 의자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가 묻습니다.
어지럼증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지러웠던 건 몸만이 아니었는데요. 요즘 좀 자주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나는 혼자였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장 큰일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약도 받아야 했고 정밀 검사도 예약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다음엔 보호자랑 같이 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혼자였네요처럼 들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나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약 봉투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그 소리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갔다 왔어? 네. 약 좀 받아왔어요. 그럼 됐네. 그럼 됐네. 그 말이 마치 끝맺음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건강도 내 하루도 그 말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약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꺼내고 쌀을 씻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정확히는 내게 들른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잠깐 들른 느낌이었죠. 아들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애는 엄마가 봐주지. 남편은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집에 있는데 뭘? 그 말이 내 귀를 한번 때렸습니다. 집에 있는데라는 말이 내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 같아서요. 나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엄마 좀 예민해진 것 같지 않아? 남편이 코웃음을 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리고 아들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잖아. 딱히 할 것도 없고.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할 것도 없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아무것도였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리고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데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지훈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봅니다. 응? 왜? 나는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아프다고. 엄마도 서운하다고.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 말을 하고 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도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게 올라오다가 금방 눈물이 됐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는 울음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밥하는 기능, 아이 봐주는 기능, 명절 준비하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이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 그 깨달음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오고 나니 다시 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내 인생을 한 장면씩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없어도 정말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무섭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거창한 결심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더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숨처럼 들어옵니다. 그걸 한번 들이마시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화를 덜 하게 됐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누르던 번호가 손끝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확인해보고 싶었죠.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는지. 하루, 이틀, 사흘, 알림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이 빨리 식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을 앞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줘. 우리 처가 쪽 행사 있어.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행주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심장 소리도 들렸고요. 지훈아, 잠깐 숨을 고르고요. 이번 주말은 엄마가 좀 쉬어야겠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야만 내가 쉴 수 있는 걸까요? 입술이 한번 말랐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 병원도 다시 가야 하고. 아, 그 정도야? 걱정이라기보다 계산이 먼저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진짜 바쁜데. 나는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너희도 방법을 찾아야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엔나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원래 해주던 거잖아.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내 마음을 찌그러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는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해줬지. 근데 엄마도 이제 원래처럼 못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절 한 번 했을 뿐인데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래도 되나? 나 때문에 애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금 편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애 못 맡긴다던데?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주말은 내가 못해. 남편이 눈을 흘깁니다. 왜 못해? 당신이 뭐가 바쁘다고.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아야 다들 편했으니까요. 나도 몸이 안 좋아. 병원 가야 해.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애들은 급한데. 남편의 말은 늘 급한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는 항상 내가 맨 마지막이었죠.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날 밤 병원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도 끝까지 눌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는 길에 단지 앞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고 햇빛은 얇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얇은 햇빛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만져줬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여자가 나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력에만 생일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전화가 조용했습니다. 알림도 없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먼저 찔렀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생각이 따라왔겠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속이 쓰린데도 어딘가가 차분했습니다. 이상하게요. 나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밥을 하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파를 송송 썰고 달걀말이를 했습니다. 간도 내 입맛대로 했습니다. 상에 반찬을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그릇이면 됐습니다. 내 생일 밥상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박함이 나를 덜 초라하게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는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파는 작은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촛불을 꽂았습니다. 하나만 꽂았습니다. 괜히 숫자가 커 보이니까요. 불을 켜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생일이다. 이름을 불러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라는 말 말고, 아내라는 말 말고, 내 이름을요. 촛불을 끄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예전처럼 서럽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이지? 늦었네. 축하해. 짧았습니다. 하지만 없던 것보다는 낫겠죠. 예전에 나는 그 한 줄에도 마음을 다 줬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고맙다. 엄마는 오늘 잘 지낸다. 그 뒤로 추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도 이렇게 한 줄이냐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을 상대에게서 억지로 받아내는 건 이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 때쯤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케이크가 있네.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야.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낯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 깜빡했네. 그 미안은 진심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려는 순간 나는 한 번 더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바꿨습니다. 괜찮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는 내가 챙길게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어색함이 나에게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드라마처럼 손잡고 화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씩 균형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부탁을 하면 나는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어려워. 그건 내가 해야지. 엄마도 일정이 있어. 처음엔 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말투가 딱딱해졌고 연락도 잠깐 줄었습니다. 그때 나는 흔들렸습니다. 봐라, 내가 변하니까 멀어지잖아. 그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나를 버리면 결국 남는 건 텅 빈 나뿐이니까요. 며칠 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손뜨개 반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뭘 배우겠나 싶었죠. 그런데 실을 만지며 한 코 한 코 뜨다 보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앉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돌봐야지. 이 말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은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문득문득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되면요.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이 와도 내가 나를 버리진 않을 거라는 걸요. 나는 엄마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이전에 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누군가가 축하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축하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도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조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본인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늦은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